그래서 오늘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항상 앞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자를 달아야 되는가 라는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의 세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저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떠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을 혁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아직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도 학술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게 산업혁명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냐,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어떤 변화의 시작이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 위기냐 기회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부산일보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껴가지고 부산일보와 이미 매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매칭이 과연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인지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과연 새로운 산업혁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이버로 대명되는 디지털 월드와 그 다음에 피지컬 물리 시스템이 그 경계가 아주 상당히 모호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상호 기술적인 차이가 있으면 연결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상호 다른 기술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산업이 다르면 서로가 달랐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산업이 산업과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ICT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이 그냥 엔터테인먼트 모델과도 연결하고 금융 모델이 부동산 모델과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 융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로 보면 이 속도가 가히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과 변화가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슈밥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세 가지 기술, 산업, 변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5G 통신인데 5G 통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바로 데이터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5G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사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VR, AR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상 효과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실제 리얼리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가상현실 부분도 앞으로는 가상현실이라는 이 부분 자체와 요 다음에 말씀드릴 이 증강현실 요 두 가지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 화면에서 우리가 뿌려지는 이미지를 그냥 확인하는 것이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 그래서 제가 끼고 있는 안경에다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하는 요런 건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또 어쩌면 기본적인 요소에서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만한 그런 디바이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미디어는 아마 이 두 가지 매체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하던 매체가 지난 다음에는 결국 현재는 우리가 화면상에서 봤지만 결국 이쪽으로 소위 말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이 미디어를 대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신문은 뉴스페이퍼였죠. 요즘은 신문이라고 부르기 하기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창이라고. 네? 이거는 뉴스 페이지입니다. 이제 뉴스페이퍼, 우리가 뉴스페이퍼가 고유명사가 돼서 신문이라고 그러지, 지금의 신문은 신창이죠. 저도 지금 사실은 페이퍼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맞춤 서비스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찾아서 탐색해서 보는 게 더 하지, 그 문서신문을 보는 것도 거의 다 올라가 있고, 어떤 굉장히 친절하게 페이지 면면별로 해서 다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너무 인터넷에서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문 시대는 발품 팔고, 그 다음에 발품,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품을 팔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안 가도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손가락품 팝니다. 손가락품 파는 거 요즘 누가 해요? 네가 손가락품 파면 그거 대신할 수 있는 게 AI입니다. 그게 요즘 이야기 나와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한테 거창하게 말을 붙였지만 소프트웨어봇이 기사를 쓰고 있죠, 지금도. 지금도 뉴욕타임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 연령을 따지면 지금 현재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80에 가까운데 우리가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30년에서 40년 남았어요. 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이거를 페이퍼를 읽을 수 있는, 지금도 노안이 와서 잘 안 읽혀지고 이렇게 하는데, 페이퍼를 돋보기까지 읽을 수 있는 시기니까 얼마나 더 읽겠습니까? 절반도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미디어의 소비층들은 어떤 사람이죠? 다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해온 텍스트 기반의 뉴스페이퍼에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가 통계집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여기까지에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혁신을 디자인할 때 충분히 이런 방향이 돼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기술력으로도. 근데 기존의 것에 함몰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한 거죠. 사사람이 기술을 이용한 기존 콘텐츠 한계를 뚫는 제작 환경을 구축해야지 살아남고,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살아남고, 미디어 콘텐츠 큐레이션, 큐레이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 이렇게 하고 그 큐레이터 아닙니까? 정보,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여기 뉴스에 대한 것도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지금 여러 가지 쇼핑에서부터 저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너무나 많이 일반되고 있는데, 사실 저 큐레이션도 우리가 미디어로서는 좀 더 정확하게 니치 고객, 소위 말해서 정보의 가치 있는 정보에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큐레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객들 중에 우리가 신문 보는 사람 같으면 대충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는 신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의 가치에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신문 100장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면 100장 팔아가지고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사람에 한 페이지, 요약 페이지 준다 하더라도 이걸 한 페이지당 1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고객 한 명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00명이 신경 쓸 것을 한 사람이 신경 쓰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으로 매칭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이냐. 우리가 창업시장에서 이걸 프로덕트 마켓 피팅이라고 해요. 제품과 시장의 궁합 맞춤. 결국 이런 부분, 우리 창업시장에서 흔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큐레이션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VR, AR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현재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미디어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이런 회사들을 기술력인 회사를 많이 지금 M&A에서 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 소위 말해서 가상현실 미디어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하는 애들은 스타트업들밖에 없어요. 여기도 뭐 콘텐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페이퍼가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은 뭐냐라고 하면 저쪽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재 별로 주류 1등이 아주 현저하게 1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아노말리 시장이거든요. 그 아노말리 중에 하나가 돼야지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거고, 아까 팩트 체크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디어라는 거는 뭐 산업 격변의 경쟁에 가장 원천에 가까이 있다. 데이터나 지식이 새로운 경쟁의 원천이면서 이미 미디어는 데이터와 지식 중심의 사업을 영위해왔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플랫폼의 생태계의 경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는 어차피 어떤 데이터든 뭐든지 간에 빅데이터고 AI고 간에 맨 마지막 단에 필요한 게 뭡니까?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보여주는 단계거든요. 그 보여주는 단계에 가장 최적화된 게 방송, 미디어, 언론 아닙니까? 그걸 어떤 기사가 어떻게 가면 그 소구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것이 DNA에 내재된 조직이 이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라면 이런 거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쟁적 우위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일반적이고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관건이다.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안 하는 거 중심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던질 수 있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재미있거나 유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걸 던지실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그런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뻔한 얘기지만 신기술에 대한 선자투자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방형 혁신이라고 해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이 텃밭은 우리의 텃밭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텃밭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씨를 심을 수도 있고 심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텃밭에 같이 와 라고 해서 서로 많은 다른 것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언론사로서 역할할 것이 아니라, 뭐 창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창업에 여러분들이 창업 대회 같은데 이렇게 스폰서링 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뉴 트렌드들을, 무브먼트들을 부산 일부라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차원 내에서 그게 하나의 연결을 해봐야죠. 아마존도 사실은 처음에 아마존이 왜 성공했냐면 오프라인 서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성공한 거예요. 디지털화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존이 어떻게 있어요? 미국에 가면 아마존 고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는 반드시 책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가지고 그런 환경을 한번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개방형 혁신에 관련된 플랫폼 혹은 어떤 연결고리, 네트워크고리라도 부산일보의 미디어와 연관돼서 한 번 더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융합할 때, 우리가 어떤 것과 융합할 때 가장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과 융합하면 가장 새로운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많은 이게 충격이 왜 오냐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마저도 제가 컴퓨터 해가지고 처음에 도스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하고 그것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핸드폰에 있는 기능 풀리 다 쓰실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써요. 우리도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에 대한 지체가 바로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보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신방과 부정부 전공도 했기 때문에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기술적 생산 영역이 아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며 이는 인간이 주체인 민주주의의 본질을 말하는 문제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언론사는 철저히 사업적 영역이다 이거죠. 사업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 반복하면 빌 게이츠가 했던 이야기, 저널리즘은 살아남을 것이나 언론사는 특히 신문사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1점.